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문에서 주최하는 2023학년도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황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가톨릭대학교 대학 입학 설명회에는 가장 먼저 저희 대학 소개와 학과 안내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전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톨릭대학교 하면 종교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재학생들 중에서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 동아리가 운영이 될 만큼 종교에 대한 제약이나 제한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가톨릭대학교는 학과별로 총 3개의 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공학 계열, 약학과까지 있는 성심 교정은 부천시 역곡역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신학도들을 양성하는 신학과는 지하철 4호선 해화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와 간호학과가 있는 성의 교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서울 성모병원 근처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총 8개의 부속 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예과와 간호학과를 포함하여 재학생들 중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병원에 필요한 여러 행정 인력이나 또 연구 인력 그런 분야에 진출해 있는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재학생들에게 진료비를 100% 제공해주는 의료 혜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유연한 학사 제도를 마련을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여러 가지 신설 학과들을 새로 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제도 안에서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건 복수 전공 제도인데요. 학생들이 졸업장에 2개의 전공이 명시될 수 있게끔 복수 전공을 조금 유연하고 또 조금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이수해 나갈 수 있도록 폭넓게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들입니다. 보시면 수시에서는 학과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는 상단에 있는 인문 계열, 어문 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이런 학과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신설이 돼서 올해 그 신입생이 새로 들어온 자유전공학과가 있는데요. 자유전공학과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생활 계열, 그리고 공학 계열 3개의 계열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다양한 학과의 수업들을 자유롭게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진로 탐색의 기간이 확보가 되고 2학년 진급 전에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좀 학생들의 학과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학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인문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2개 계열에 있는 학과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전공학과 공학 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심리학과 또 어문 계열에 해당하는 그런 학과들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자유전공학과 인문사회 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이 공학 계열에 있는 다양한 학과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2학년 때 학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학과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새로 신설된 학과가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저희 대학의 강점인 바이오와 메디컬 분야에 소프트웨어 그 전문성을 같이 결합을 해서 융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 신설된 학과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의료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의료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그런 학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저희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 비율입니다. 수시는 67.1%,
정시는 32.9%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역시 여전히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형의 주요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고교별로 15명의 추천 인원 제한을 두었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모집 단위가 일부 확대가 되었고요.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는 폐지가 되지만 2023학년도까지는 대교육 공통문항인 2개 문항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약학과를 포함해서 일부 모집 단위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논술 실제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논술고사 시간이 90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논술 전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학생부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국영수 4과 전체 과목이 다 반영이 되고요. 올해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시에 있어서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가 변경이 되었고요.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에 가산점을 주었던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가산점이 과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 전체의 모습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희 대학의 메인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그리고 약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를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 자격을 갖춰야지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은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복수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학년별 가중치나 과목별 가중치는 따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되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자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선생님과 반드시 논의를 하시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사회, 자연공학 계열 모두 2개 합 7로 적용이 됩니다. 이때 탐구 영역은 1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2개 합 6으로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도 2개 합 7로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는 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저희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메인 전형이고요. 1단계는 서류 평가로 100%, 모집 인원의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에는 면접을 3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지만 가톨릭 사제나 현직 수도의 장상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원자의 그 종교나 지원자가 반드시 그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종교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고 추천이 가능한 분들의 추천인 확인서를 받으시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를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은 1단계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4배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2단계 면접을 3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때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약학과와 의예과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밖에 지원 자격을 갖추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 전형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을 제외하고 모두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다만 고른기회 2와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선발한 약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보시면 4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전공 계열 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전공 계열 적합성이 35%로 반영이 되고요. 그 밖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0%의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그만큼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본인이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또 유사한 계열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쳐왔고 또 그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좀 탐구를 하고 생각을 해온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문항은 대기업 공통 양식에 따라 2개의 문항으로만 운영이 되고요. 자율 문항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저희 모집 요강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요. 또 원서 접수하시는 단계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가 모두 다 제출이 되면 대기업 공통 시스템인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자기소개서를 모두 업로드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다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지난 2개년도를 포함해서 총 3개년도의 자기소개서가 모두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친구들 것 뿐만 아니라 선배들 것도 참고는 하실 수 있지만 문장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면접평가 요소입니다. 앞서 서류평가 요소에서 반영했던 4가지 평가 요소 중에서 학업 역량을 제외한 전공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3개의 평가 요소만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면접평가하게 되고요. 이때도 역시 전공 계열 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50%를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하실 때에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갖고 오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2분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1명의 수험생을 놓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예상 질문들을 꼽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면접을 잘 본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모의 면접을 많이 참여한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면접도 역시 서류평가와 마찬가지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복은 착용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하실 때 본인의 성명이나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합격하시고 나면 면접고사 전에 면접 유의사항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숙지하시고 준비해 오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논술고사 70%에 교과 성적 30%를 반영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때 교과 성적은 실질 반영 비율이 1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한 변별력은 굉장히 낮다. 그만큼 논술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논술고사 시간은 10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90분으로 논술고사가 시행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약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약학과를 포함해서 모집 단위가 일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약학과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 문제는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3개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톨릭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유형은 매년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지난 몇 개 년도의 기출 문제들과 올해 8월에 시행 예정인 모의논술 문제를 위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해하실 수시 모집 결과입니다. 일단은 경쟁률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저희가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전체 경쟁률이 올랐던 걸로 보여지고요. 교과 전형은 보통 전년도의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또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과 또 입시 결과 내신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에는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다소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22학년도의 결과를 보시고 23학년도에 지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23학년도에는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조금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22학년도 입시 결과만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대 1에서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잠재능력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경쟁률이 많이 큰 폭으로 향상이 됐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고사 일자를 수능 후로 미루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역별 학생들 지원과 등록 비율입니다. 인천 지역을 보시면 학생들의 지원율 대비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등록하는 비율이 5% 가까이 높게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 지역 학생들이 저희 가톨릭대학교에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율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높은 편인데요. 보시면 거의 2배수 가까이 충원이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한 바퀴 정도 학생들이 충원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반바퀴 정도 학생들이 충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보시면 전년도 면접 결시율은 평균적으로 2% 정도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면접을 수능 전에 치렀기 때문에 보여진 현상이고요. 올해는 면접 결시율이 작년보다는 높게, 왜냐면은 면접을 수능 후로 다시 미뤘기 때문에 면접 결시율이 조금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1배수의 범위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최초 합격하는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면접에서 역전할 수 있는 비율이 3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면접 역전율이 30%로 평균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충원율을 감안을 하면 최종적으로 면접에 온 학생들이 추가 합격까지 봤을 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은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1단계를 합격해서 면접에 오시면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면접이 수능 후에 있기 때문에 면접 결시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면접 응시자의 최종 합격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자연공학 계열의 일부 학과들이 경쟁률이 많이 향상이 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톨릭대학교에도 자연공학 계열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입니다. 보시면 주로는 3, 4등급 때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그 이후에 성적대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대 학생들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공계열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생들의 내신 분포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시기를 수능 전후로 하느냐에 따라 면접 결시 인원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면접 결시 인원이 많지는 않은 편인 그런 전형이고요. 그리고 서류 1배수 최초 합격 비율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7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에 응시한 학생들의 최종 추가 합격까지 바라봤을 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5%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분포입니다. 보시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보다는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5등급대 정도까지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학과는 2.1등급이 평균이었고요. 가장 낮게는 4.1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의학과는 평균 1.18, 최저는 1.72의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간호학과는 평균 1.97, 가장 낮게는 2.13 등급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경쟁률이 17대 1 정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능 최저 충족률인 60%의 충족률을 반영을 하게 되면 수능 최저 충족자들의 경쟁률이 10대 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경쟁률 대비 수능 최저 충족자의 경쟁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모두 다 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앞서 보여드린 대로 평균 충원률인 170% 정도의 충원률을 감안을 하면 실제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3.8대 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이 1.9대 1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도 수학과나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1.9대 1까지 실제 경쟁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 경쟁률만 보시고 너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대를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 평균 최저 등급보다는 2022학년도의 내신 등급대가 조금은 향상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평균 등급대가 많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최저 등급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내신 등급대를 갖추고 있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한 2, 3개년도에 지난 그 입시 결과를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학과를 선택을 하셔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전후에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그 지원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술을 수능 후에 봤기 때문에 결시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수능 전후로 논술 고사를 다시 당기기 때문에 결시율은 조금 낮아질 거고 실제 경쟁률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좀 줄어드는 폭이 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에 응시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 등급 분포가 넓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대 학생들까지도 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전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과 달리
미적분과 기하에 반영을 했던 가산점을 과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과탐의 자연과학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의 5%의 가산점을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 계열을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을 한 학생들은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 가톨릭대학교 수능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5대 1에서 6대 1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계열 학생들, 그러니까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 높지 않은 비율로 교차 지원을 했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 성적은 상위 80% 컷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자료들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다 상세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시 결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또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이라든지 전년도 입시 결과들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가톨릭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